네, 안녕하세요, 칠리제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제가 홍콩에 도착했어요. 홍콩은 지금 사실 대규모 시위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관광객들이 엄청 줄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럴 때 안 오면 언제 오겠냐 이런 생각도 있고, 또 실제로 보고 싶더라고요. 정말 내가 뉴스에서 본 장면들이 과장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내가 그 현장 안에 진짜 있으면 내가 또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해서 이참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9월 30일인데 10월 1일에 이제 대규모 집회가 열려요. 왜냐면 10월 1일이 중국의 국경절이에요. 근데 중국의 국경절이라는 거는 홍콩에서는 뭐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래서 대규모 시위가 있다는데, 그래서 한번 왔습니다. 네, 제가 사실 요즘에 글만 쓰고 있다가 좀 지루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또 못했던 생각도 하고 싶고, 실제로 그 현장을 좀 느껴보고 싶어서 왔어요. 특히 호텔 같은 거는 지금 굉장히 있어요. 제가 이따 가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원래 무조건 혼자 다닐 때는 호스텔밖에 이용 안 하거든요. 도미토리 막 10인실 이런 거. 근데 이번에 호텔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싸고. 그래서 지금 가방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없네요. 왜냐면 내일 또 엄청 대규모 집회가 있어가지고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Hong Kong SIM? Yeah, right. 5 days. 5 days? Yeah. 세븐일레븐에서 먹고 있는데 이게 한국말에 써져 있네요. 이게 버네너 우유라고. 이게 한국인이 배려하는 홍콩입니다. 저는 이제 AEL 열차 타고 이제 숙소로 먼저 가려고 해요. 네, 저는 저기 구룡역으로 갑니다. 구룡역. 네, 이게 시내로 가는 가장 빠른 교통편이 AEL 고속열차인데, Where do you plan to hike? It's called the London Tower. No smoking, yeah. 3 nights? Yeah, 3 nights. 4 days. 네, 또 행운의 7이네요. 럭키가이답게 7층입니다. 자, 저 좋지 않나요? 이 방이 원래 한 26만원, 27만원 하는 방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제 시국이니만큼 사람들이 안 오니까 6만원이에요, 6만원. 이거 6만원 주고 샀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싱가포르랑 홍콩이 아시아에서 제일 비싼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언제 제가 홍콩에서 이런 28만원짜리를 6만원에 자보겠나 해가지고 예약했어요. 왜냐면 저기 도미토리도 한 3만원씩 하더라고요. 그건 값이 안 내렸어요. 그래서 뭐 호텔은 아무래도 실적 압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머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제죠. 오늘 제가 주식 뭐 사실 이거 말도 안 돼요. 사실 주식 많이 하시는 분들이 보면 저를 욕할 수도 있는데, 제가 주식을 좀 했었어요. 3일 했어서 3일. 주식을 뭐 사실 시작했다라고 하기 좀 그렇고, 제가 돈을 다 뺐어요. 첫날에 돈을 이제 몇 종목 해가지고 돈을 담궜다가 두 번째 날에 좀 관망하고 세 번째 날에 돈을 다 뺐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좀 이 주식에 대해서 좀 많이 느끼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오늘 이제 홍콩 첫째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재테크를 해야 부자가 될 수 있고, 노동소득으로는 사실 부자가 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집값이 미쳤죠. 특히 저는 이제 분당에 사니까 서울권이나 분당만 보게 되는데, 와, 내가 이걸 일을 해서 정말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나중에 내가 가족이 생기면 내가 아파트를 정말 우리 이름으로 정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서울 집값이 너무 미친듯이 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을 적어도 살려면 주식 아니면 부동산이나 주식 아니면 부자가 못 된다.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경제를 좋아하고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리고 한번 이제 8월쯤에 이제 코스피가 폭락했잖아요. 8월 말쯤에, 8월 중순에서 말쯤에 폭락해가지고 지금 좀 상승한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코스피가 이제 저는 연말에 다시 한번 폭락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냥 국내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건 저만의 생각이고 전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쨌든 지금은 좀 상승하는 시기라 내가 한 2, 3주간은 그래도 여기서 좀 담궈보면 돈을 잃지는 않겠지, 이런 생각으로 한번 들어가 왔습니다. 네, 저는 우선 처음 이제 들어간 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삼성화재랑 LG화학 그리고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 이건 사실 트와이스 나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만 담궈봤는데, 뭐 아무튼 이거 샀고, 그 다음에 CJ 제일제당, 이제 아모레퍼시픽,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금요일날 사고 토요일요일은 장이 안 열리니까 월요일날 좀 관망을 했어요. 근데 사실 많이는 못 보고 아침에 좀 보고,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오후에 한 2시쯤에 다시 보고 있다가 그 다음날에 제가 이렇게 팔았는데, 그래도 좀 뭐 이익이 났습니다. 그래도 한 40
400만 원 정도 이익이 났는데 사실 1만 원인데 뭐 나쁘지 않죠. 이틀 정도 시간 뭐 써가지고 했는데 근데 LG화학이 와 진짜 LG화학이 제가 한 3만 원만 남기고 그냥 팔았거든요. 3만 원 남기고 팔았는데 그 다음 날에 갑자기 무슨 한 10% 내려간 거예요. 33만 원짜리가 30만 원까지 내려간 거예요. 31만 원까지 내려갔나? 지금은 29만 원대인데 무슨 10%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이런 걸 경험하면서 전 다행이죠. 시겁했습니다. 와 근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주식을 한 3일 제 피 같은 돈을 투자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첫 번째 운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운이 저는 뭐 물론 이거는 또 주식을 굉장히 잘하시는 뭐 정말 상위 10% 분들은 운 아니야 이거 뭐 실력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제 느낌에 운이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뭐 내가 정치인도 아니고 내가 연예인이라서 그런 정보를 빨리빨리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또 보니까 SM 엔터테인먼트가 갑자기 무슨 한 7% 8% 막 오르는 거예요. 진짜 무슨 일이라고 보니까 SM이 이제 마블이랑 공식적으로 뭐 협약을 체결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대감에 오르더라고. 이것도 인생에 비슷해요. 전체 인생이랑 주식이 비슷한 거 말할 건데 주식이 제가 보니까 뭔가 실적이 향상됐다고 해서 오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기대감이 높아지면 주식은 오릅니다. 그래서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기대감이 높으면 뭔가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꼭 내가 정말 지금 누구보다 뭐 잘났고 내가 지금 돈이 많아서 나에 대해 기대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나 이거 잘할 것 같아. 나 이거 누구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이거 최고가 될 것 같아. 이런 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좀 더 일도 더 잘 풀리고 나를 더 믿게 되고 더 추진력도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기대감으로 가는 건데 SM이 막 오르더라고. 근데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아? 장 끝나고 나서 오후에 그 뉴스가 터졌어요. 그럼 그 다음날에 장이 벌써 시작될 때부터 벌써 미친듯이 올라와 있습니다. 9시 딱 땡 하자마자 쭉 올라와 있어. 1,000원이. 야, 운이 중요하다. 뭐 나머지가 다 똑같겠죠. LG화학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날에 제가 팔고 나서 그 다음날 딱 보니까 2만 얼마가 막 그냥 떨어져가 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3만 원 이상 내려왔고. 근데 그게 뭐 알고 보니까 뭐 불이 났다는데, 근데 불도 뭐 그 결함이 아니래요. 뭐 이거 할 때 뭐 잘못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뭐 SK 이노베이션이랑 뭐 소송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하루 만에 이렇게 내려갈 수가 없거든요. 그것도 우량주 시가총액 6위의 LG화학이. 그래서 이것도 사실 다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운이 아닌가. 거기에 만약에 정말 100주만 넣었어도 300만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진짜 운이 중요하다. 근데 인생도 마찬가지죠. 운이 굉장히 중요하죠. 언제 내가 타이밍을 들어갔는데 그 타이밍이 너무 좋았으면 내가 성공을 하는 거고, 내가 아무리 정말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이더라도 타이밍 좀 잘못 맞춰서 들어가면 쑥 망하는 거고, 내가 아무리 정말 내가 사업가적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딱 치킨집을 차렸는데 목 좋은 곳에 돈 들여 치킨집 차렸는데 조리독감으로 확 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사실. 그런 애도 사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좀 잘 된다고 자만하고 나 잘 되는구나, 돈 좀 써야지, 어디 가서 좀 나 비싼 명품을 좀 사야지, 저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항상 모아두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람이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잖아, 인생이. 항상 잘 될 때 겸손하고 이게 다 내 실력이 아님을 좀 알고 좀 돈을 좀 모아놓고 하는 게 좀 좋지 않은가. 그리고 또 좀 잘 안 됐을 때도 이거 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좀 운이 안 좋았을 뿐이다, 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게 인생과 주식이 굉장히 닮아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 욕심을 절제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분명히 올랐는데 내 수익이 났어. 수익이 났는데 너무 수익이 이제 잘 나고 있어가지고 더 오를 것 같아서 안 팔고 있다가 이 준나게 떨어져서 이 돈을 너무 많이 꼬았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내가 좀 잘 되고 좀 돈을 벌고 좀 내가 하는 분야에서 인정을 받아도 내 옆에 사람이랑 좀 비교해서 그걸 만족을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잘했는데 우리 팀의 대리가 더 잘했어. 그러면 내가 왜 쟤보다 못했지? 나 이번에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왜 쟤 못 이겼지? 이러면서 분명히 충분히 잘했는데도 좀 실망하고 나에 대해서 좀 더 나에게 더 채찍질하고 밀어붙이고 즐겁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죠. 한 4%, 5%, 뭐 3%만, 사실 2%만 먹어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라 생각해요, 주식은. 잘 모르지만 주알은 보십니다. 하지만 그런데 2% 정도 먹었을 때 내가 정한 게 2% 정도면 나는 오늘 만족한다 했으면 그냥 밀어붙이 빼야 되는데 더 오를까봐 놔두고 욕심에 놔두고 하다가 이제 쭉 내려가는 날도 있잖아요. 쭉. 그러다 보니까 그때 팔았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못 벌고. 그래서 욕심을 좀 절제해야 된다. 그리고 인생에서도 남과의 비교나 그런 세상의 세류에 기준을 둬서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좀 결정짓기보다는 내가 정한 목표, 나는 이번에 뭐 실적 정말
지난달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올릴 거라고 했으면 거기에 했으면 만족하는 거고, 저는 행복이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만족하는 게 정말 큰 행복이 아닐까 싶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나이가 정말 많은 것도 아니지만 요즘에 그렇게 느껴요. 정말 내가 누구보다 잘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그리고 기본적인 그 생활 수준, 좀 만족할 수 있는 생활 수준에 달할 수 있는 돈을 벌면서 내가 기준에 맞게 하고 만족하는 거, 만족하면 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기준을 내 자신에 두는 거,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 네 번째는 안정적이냐 모험적이냐, 이 두 갈래를 좀 선택하는 것도 인생에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돈을 공개는 안 할 것이지만 돈을 좀 많이 넣었어요. 그냥 왜냐면 또 오를 것 같았고, 또 우량주만 좀 안정적으로 가자, 어차피 한 길어봤자 2주일 동안 할 건데 괜히 뭐 바이오주나 그런 테마주 해서 꼬라 박느니 그냥 안정적으로 우량주에 좀 돈을 좀 많이 넣어서 한 이렇게 좀 주 단위를 좀 많이 가져가자. 그래서 뭐 벌어도 많이 벌지 못하겠지만 또 잃어도 많이 잃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가자. 왜냐면 저는 다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괜히 신경을 쓰기보다는 그냥 좀 맛만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경제적인 그런 가치를 두는 게 정말 주식으로 통용될까, 이런 거 알아보기 위해서였으니까. 네,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자, 시가총액이 6위인 LG화학 정말 안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전기차주가 굉장히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전기차는 앞으로 누가 봐도 그건 자명하잖아요. 앞으로 얼만큼 더 성장할지는. 그래서 내려가면 안 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2만 5천 원에 샀는데 지금 29만 얼마 하거든요. 와, 이게 안정적이라고. 대우량주 시가총액 6위, 코스피 시가총액 6위 LG화학도 이렇게 하루 만에 정말 10% 바닥 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런 이슈도 있었죠. 그렇게 우량주도 확 떨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훅훅. 정말 삼성 같은 것도 훅훅훅. 그래서 우리도 항상 뭐 안정적인 일을 가잖아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굉장히 선호해요. 제가 그런 성향이 아니라서 안정적인, 뭐가 안정적인 것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공무원 같은 거 굉장히 안정돼 있잖아요. 저는 성향이 안 돼서 못하는 거지, 지금 사실 세계 경제가 막 좋아질 기미는 안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조금씩은. 그래서 저는 공무원 준비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뭐 거기에 대해서 꿈이 없다고 이렇게 욕하고 싶진 않아요. 누구나 꿈은 다른 거니까. 저희 누나도 예전에 공무원 준비를 잠깐 했었는데 다 비슷해요. 저희 가족의 가치관이 그냥 가족들이랑 안정된 돈을 벌면서 가족 안에서 행복해하는 거,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일에 대해서 뭐 성취감을 행복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이제 안정적인 길이라고 다 안정적인 건 아니다. 아까 방금 말했다시피 경제가 좋아질 기미는 아직은 안 보이지만 또 갑자기 호황기를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또 미친듯이 공부해가지고 100대 1, 뭐 200대 1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을 했는데 경제 호황기면 굉장히 돈의 가치가 낮잖아요. 사람들은 뭐 사업해서 또 성과만 봐서 돈 많이 버는데 그런 이슈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LG화학처럼 안정적인 줄 알고 갔는데 훅훅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모험적인 거, 또 모험적인 거는 항상 불안하죠. 모험을 선택하는 사람은 항상 인생에 파도가 많아요. 이제 옛날에 타짜에서 이제 유해진 이제 배우가 말하는 게 생각이 났는데, 야, 세상에 파도 없는 사람이 어딨냐, 뭐 이런 게 기억이 나요. 근데 맞는 말이죠. 그런데 파도 없는 사람 없지만 좀 더 모험적인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파도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벌써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이제 20대 후반을 끝낸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도 벌써 사업을 한번, 크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꽤 큰 돈을 버는 사업을 한번 했었고, 또 그 다음에 또 1년도 안 돼서 그 돈 다 까먹고 다시 또 유튜브, 여행 유튜브를 해가지고 뭐 조금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뭐 이렇게 수입으로 봤을 때는 파도가 좀 많은 편이죠. 다른 그냥 제 친구 회사원들에 비해서는.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뭐 신라젠 아시죠? 이렇게 훅 떨어진 거, 그거는 사실 마음이 좀 많이 안타깝죠. 돈을 크게 투자해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많이 잃어서 손해본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안타깝고, 또 이번에 얼마 전에 이제 헬릭스미스가 이제 훅 떨어졌더라고요. 정말 이건 하한가를 쳤어요. 하한가를 이틀 연속으로 임상실험 실패해가지고 그렇게까지 떨어진 건 저는 와, 진짜 신라진 이후로는 처음 본 것 같아요. 훅 떨어져가지고 모험적인 건 확실히 하이리턴 하이리스크가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정말 인생에 많이 닮았어요. 근데 주식이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등락이 있어요. 항상. 그쵸? 제 인생 자체도 그렇고 지금 이걸 보는 여러분들도 항상 인생에 등락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잘 될 때는 정말 잘 되는 줄 알고 갔다가 또 내려갈 때도 있고, 또 이제 바닥인 줄 알았는데 또 내려갈 때도 있고, 진짜 이제는 내 인생 끝났구나 했는데 또 올라갈 때도 있고.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아모레퍼시픽도 확 올라갔다가 뭐 40만원까지 갔다가 다시 뭐 10만원대로 내려간 적도 있고, 다시 지금 또 올라가고 있고, 뭐 우량주도 이런 거고, 코스피 우량주도 이런 건데,
우리 인생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쵸? 항상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거고, 오르막일 때 너무, 네, 기뻐하지 말고, 너무 이렇게 또 자만하지 말고, 항상 내려갈 일이 또 오니까, 거기에 또 대비하고, 또 돈도 좀 모아두고, 항상 마음의 준비도 하고 있는 게 좋고, 또 내가 지금 또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분명히 또 오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돈에 여유가 많은 사람이면 사실 우량주나 그런 거는 내려가면 다시 올라갈 걸 알기 때문에 굳이 안 팔죠. 다른 거에 돈을 쓸 여유가 있으면. 그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더 인생도 마음이 좀 여유롭게 가지는 사람들이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뭐 어린 놈 이런 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제 생각입니다. 정말 뭐 어디서 보고 들은 게 아니라 제가 이번에 3일 동안 주식을 제가 직접 해보고 또 친구들 항상 뭐 몇 년 동안 들어오면서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너무 내려갈 때도 저도 뭐 요즘 좀 마음이 그렇게 막 약간 심란해요. 미래에 대한 고민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그런 걸 좀 글로 담아내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내려가고 있다고 해도 실망하지 말고, 네, 앞으로 올라갈 거니까 주식처럼 무조건 내려가는 주식은 없죠, 절대. 네, 너무 내려간대. 와, 이 주식 망했다, 상장 폐지하라 이 새끼들아 했는데 올라가고, 그쵸?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한참도 모르는 우리 인생, 네, 한번 같이 잘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홍콩 지금 오후 3시 37분이네요. 한국보다 1시 느린데, 아마 이 영상은 오늘 저녁에 편집하고 내일 올릴 것 같습니다. 내일 올리고, 그 다음에 홍콩에선 좀 알아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민주주의. 진짜 운동하는 거. 그래서 내가 정말 우리나라 80년대 태어났으면 난 민주주의 운동을 했을까? 항상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요. 그래서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할 건데,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고. 그래서 한번 보려고요. 느껴보려고요. 나였다면 어땠을까? 물론 상황이 완전 내가 그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뭐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느껴보고 내가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을까라고 고민해보면 저는 무조건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잣 같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였는데 이제 치해복권 뭐 이런 이슈 있으면 잣 같아서라도 할 것 같은데, 민주주의 운동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한 사람들은 나라면 했을까? 이 100% 말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한번 느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위험하지 않게 시위대들과 좀 얘기도 좀 하고 또 같이 돌아다니면서 네, 한번 분위기 느껴보고 그것도 영상으로 담고 또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기회가 된 영상 제가 올리겠습니다. 네, 저는 홍콩 갔다가 오늘 왔잖아요. 홍콩 갔다가 이제 필리핀 한 6일 정도 있고요. 마닐라에. 그리고 싱가포르는 그냥 경유예요. 근데 또 24시간 경유라 하루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라오스에서 6일. 제가 이제 거의 청춘으로서는 좀 끝물인 것 같아서 라오스 한번 갔다가 네, 이번에 한국 가서 이제 일정 3박 5일 있는 일정 마치고 다시 다른 곳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가을 정도까지는 계속 여행하려고 해요. 배낭 메고 다니면서 6, 7개월 동안 세계 일주하고, 그 다음엔 이제 세계 여행에 대한 미련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에서 좀 자료도 잡고 저도 이제 소개팅도 하고 그렇게 좀 안정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네, 좀 2, 3년 사귀는 여자친구도 생겨서 2, 3년 사귀고 한 33, 4 정도는 결혼하면 어떨까. 네, 행복해롭니다 그냥. 네, 아무튼 오늘 말이 길었는데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고, 네, 좀 안 되더라도 주식 차트가 올라가는 것처럼 언젠가 반등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요즘에. 네, 아무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네,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콩에서 이철리짐이었습니다. 들어가세요.